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구문 공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처음 강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올해 수능을 치를 또 곧 있을 9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 수험생을 위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기출에 나왔던 어려운 문장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나왔구나, 여기서 이런 게 나왔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지. 그러면은 공부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곧바로 제가 제목에 쓰는 것처럼 곧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그냥 수업만 듣는다고 짧게 되진 않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하시고 자꾸 써먹고. 왜냐면 이게 실전에 써먹는다는 게 한 번에 짧게 되지 않거든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게 됩니다. 쉬운 거야 한두 번에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의 약간 어려운 그런 표현들은 시행착오 필요할 거예요. 네, 그 유념하시면서 자 한번 강의 또 보겠습니다. 81번 단어 보시면 다큐멘터리, 내용 그대로 읽죠. 우리가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도 재밌는 거 많은데 친구들 보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 많은. 그 다음에 트랙. 이 트랙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명사가 먼저 떠오르죠. 명사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차의 선로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흔적이나 자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트랙을 쫓아간다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tr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trace. 의외로 비슷합니다. 얘도 흔적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적은 극소량, 미량이라는 뜻으로 가끔 나오니까요. 둘이가 정보해 주시면 좋고요. glacier 빙하고요. coral reef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써놓죠. apart.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part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이 나눠지는 느낌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복습이에요. 일단 apart는 뭐뭐의 간격으로 얼마큼 떨어져서는 얘기인데 apart에다가 from을 붙이는 표현이 있고 aside에 from 붙이는 표현이 있었어요. apart from은 뭐라고 그랬죠? 뭐뭐와는 별개로, 뭐뭐와는 별개로 이런 말이고, apart, aside from은 뭐죠? 뭐뭇을 제쳐두고, 뭐뭇은 잠시 미뤄두고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set이라는 동사나 put이라는 동사하고 apart 또는 set aside 이런 것도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set apart는 둘이 분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set aside는 저 한쪽으로 제쳐두다. 거기 위에 그 aside from의 뜻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쳐준다는 거는 지금은 잠시 미뤄둔다. 그렇다고 버리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highlight 역시 한번 나온 적 있죠. highlight는 원래 형광펜이거든. 형광펜을 칠하는 게 강조하기 위해서잖아요. 같은 말들 기억하십니까? underline 밑줄 치는 것도 강조하는 것이고, underscore 강조하다, 또 emphasize 역시 강조하다였고, stress 조심해야 돼요. 강조하다는 뜻을 많이 나오죠. gradually 점진적으로, 뭐 천천히라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얘도 많이 나온 단어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It cannot be observed. 처음부터 수동태가 나왔죠. 그것은 관찰될 수 없다. 이때 그것은 실제로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키고요. 수동태 in human time. 인간의 시간으로, 이때는 속에서 안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시간으로 관찰될 수 없대. Which is why. 자, 이런 표현들 중요하죠. Which is why. 내신 때 주로 공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that is why라는 표현이 있어. that 말고 this is, 또 뭐 it is, 또는 지금처럼 which is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네, 그냥 그래서, so 해서.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뒤에 결과 나오죠. 반대로 that is, 뭐 this is, it is, because가 나오면 이것은 해석할 때 그 이유가 뭐뭐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원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네, this is why가, 그러니까 이거 that is why나 뭐 this is why가 훨씬 많이 나와요. because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물론 나옵니다만, 다시 한번 that is why는 그래서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that is because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which를 써도 똑같아요. 그래서 which is why를 어떻게 읽으면 돼? 그래서. 물론 정확한 번역은 컴마 위치, 지금 개선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게 맞지만 그냥 그래서 하시면 되겠죠. 자, documentary maker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이 제프라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관계사 수식이자 attracts climate change effect 기후 변화의 effect 영향 결과 효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영향 기후 변화 영향을 track 추적하는 on effect라는 명사 다음에 on을 쓰면은 뭐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같이 영향이란 단어가 대표적인 게 effect, impact, 그 다음에 influence 그 단어들은 뒤에 on을 씁니다. glaciers and coral reefs 여기까지가 관계사 자리 끝나는 거죠. 왜냐면은 주어 동사로 봐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빙하나 상호초에 거기에 기후변화의 영향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이 제프라는 영화 감독이 uses 사용합니다. before and after photographs 이거 뭐 뭔지 알죠 여러분? before 사진, after 사진 전과 후의 사진인데 taken 이게 뭐야? 앞에 있는 사진을 꾸며주는 B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식어가 되겠죠? take picture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진 찍다 할 때. 그래서 찍힌 사진이죠. 찍혔는데 several months apart. several months apart 어떻게 읽어? 몇 달 간격으로 몇 달이 떨어져서 찍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3개월에 한 번 찍은 거죠. 어디에서?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에서. 자, 투부정사 제일 많은 게 뭐뭐 하기 위해서를 뭐 하기 위해 highlight changes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어떤 변화? 또다시 관계사절 that occurred gradually 관계사절이죠.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변화 기후 변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그것이 뭔지는 앞문장에 나왔겠지만 일단 읽어보면은 그것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누가 이제 해드기를 이런 기후변화, 그렇지 심각하게 느끼는 이 기후변화를 일부러 이제 추적을 한 거죠. 사진 찍어서. 그랬더니 몇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서 하고 여기 내용이 없지 뭐 생겼겠어. 기후변화가 아마 감지가 됐겠죠. 이때 있은 그러면 뭐 자연의 시간이겠지. 인간의 시간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연의 시간은 아무래도 인간의 시간에 비해 느리잖아요. 인간은 길게 살아야 100살이지만 자연은 100살, 100년 정도야 뭐 우습죠? 자,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82번 문장 보시면 먼저 involve 포함하다 포함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연루시키다 범죄에 연루시키다 이런 말 있죠? 네, 이런 것도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대표적인 이미지는 포함하다고요. 여러분 verve로 끝나는 단어 또 있죠? 어려운 단어 아니지만 evolve가 있고요. revolve가 있죠? evolve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발전. 진화가 발전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말이 많죠. 진화가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데요. 어쨌든 두 가지로 쓰이고 revolve는 회전하다죠. 네, 여러분 이제 지구가 공전하는 걸 revolve라고 하잖아요. 이 revolve에서 그 뒤에다가 around를 붙이면 revolve around 이렇게 쓰면은 뭐뭇의 주위를 회전하던데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는 뭐뭇을 중심으로 하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논의는 리볼브한다, 어라운드 하고 무슨 주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일 때가 많아요. 이때는 리볼브 말고 뭐 서클이라는 동사도 서클, 어라운드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으로 간혹가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uncertainty 뭐 그대로 읽히죠. 불확실성, destination은 목적지죠. 여러분 이 단어는 잘 아시죠? destiny는 운명이고요. 이런 거 이제 너무 쉬운 게 됐고요. intuition 역시 설명은 드린 적 있는데 직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in 빼고 tuition은 뭐였어? tuition 이거는 수업료예요. 수업료는 아무래도 잘 안 나오겠죠. 뭐 일치 문제 같은 데 나오겠죠. intuition은 직관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직감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우리가 찍는다고 그럴 때는 intuition을 직감이라고 읽고 직관이라고도 있는데 직관하고 직감은 약간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감은 좀 가벼운 느낌인데 직관은 오히려 누구랑 비슷해요? 인사이트하고 비슷합니다. 인사이트가 뭐죠? 통찰력이잖아요. 네, 직관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닙니다. 약간 다르게 쓸 때 있고요. end up, 끝내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뭐하다. 주로 end up 다음에는 동명사 ing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거 말고 뭐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많이 나와요.
end of ing는 결국 뭐뭐 하다 동작을 끝나고 end of 전면구는 전면구가 되기 상태잖아.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하는데 이 상태에 들어가는 건 전치사의 뜻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해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브 옵셔널 옵티멀이라고 돼 있죠. 서브라는 거는 뭐뭐 아래거든. 옵티멀을 외우셔야 돼요. 옵티멀이 뭐죠? 최적의. 옵티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최적의 바로 밑에 있는 거니까 두 번째를 제일 좋은 차선을 말합니다. 자, 따라 설명드렸고요. 문장 보시면 each choice involves 각각의 선택은 포함한데 uncertainty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about 뭐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which path w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 강좌에도 봤어요. 이게 의문사절이에요. 의문사절이고 이때 which는 path를 꾸미는 의문 형용사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어떤이라고 읽는 어떤 길이 경로가 get you 하면 너를 데려가는 거죠. 당신을 데려갈지 또 어디로? 당신의 목적지로. 어느 길이 당신을 데려갈지 목적지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포함된다 이겁니다. 네, 위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trusting our intuition to make the choice often end up. 일단 end라는 동사 보이시죠? trust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 주어고요. trust 믿어. intuition 우리의 직관. to make choice 선택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trust라는 동사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러면은 누구누구가 뭐뭐 할 것을 믿는다. 네, 여기는 고유에 맞는 겁니다. 우리의 직관이 표시하면은 여기가 목적어고 뒤에 투부정사 목적 보호 구조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직관이 선택을 할 거다라고 믿는 것을. 직관을 믿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 할 걸 믿는 것은 자주 end up 결국에는 그다음 아까 뭐라 했죠? end up 다음에 동명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쓰인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선생님 왜 us에 밑줄 안 쳐요? 이때 us는 앞에 making 앞에 us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 기억나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형태는 주어가 아닌 그러니까 주격의 뭐는 가지지 않는데 뜻이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뭘 써요? for 플러스 명사나 of 플러스 명사 쓰는 거 있잖아. 그럼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는 것.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의미상 주어 어떻게 쓰는 거죠? 소유격을 쓰거나 또는 목적격을 쓸 수 있다. 2강인가 3강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이때 us는 뒤에 making 앞에 붙어있는 의미상 주어로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됐나요? end up 결국에는 with us making. 자, 이거를 물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ing 분사구문 그 유식한 말로 뭐 부대 상황 분사구문을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게 end up 다음에 어쨌든 뭔가 목적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거 어색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making a suboptimal choice 우리가 자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결과적인 상태를 가지게 된다. with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지는 상태가 결국 되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말로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까요? 여러분이 매번 선택할 때마다 불확실한 느낌이 있잖아. 과연 여기서 경로라고 했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겠죠. 그 문맥상으로는 초이스랑 그 비슷한 역할을 할 텐데 과연 어느 길이 너의 목적지를 데려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시 원서 쓰거나 뭐 이제 대학 원서 접수할 때 내가 만약에 어느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느낌이 있잖아. 그다음 보시면 그때 불확실한데 나의 직관이 선택해 줄 거라라고 믿는 거는 결국에는 차선책을 고르게 되는 거래요. 자, 그럼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할 때 어떤 항상 뭐 불확실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관을 믿어. 직관이 선택할 거라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차선책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종종 그런다고 했으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냥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상황이 불확실한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직관을 믿어봐. 그러면 최고는 아니지만 두 번째 선택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생 살면서 물론 뭐 베스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면서 베스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두 번째를 좋은 거 이 정도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완벽주의자들은 성이 안 차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83번 문장 보시면은 come of age. 여러분, age는 나이 말고 모두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화하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는 거 또는 긴 시간도 age가 긴 시간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come of age. age에 맞춰서 오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미 다 충분히 발달한 상태, 충분히 준비가 된다는 뜻으로 필수 수거라고 보기 힘들죠. 그 다음에 centerpiece, 말 그대로 센터로 피스니까 중심물, construction, 구성. construction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비슷한 건 아니고 i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게 destruction. destruction은 파괴죠. 그 다음에 instruction이 뭡니까? 여기서 맡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instruction은 지시 혹은 교훈, 네, 뭔가 가르치고 지시하는 거랑 관계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subjectivity, 역시 자주 설명한 단어죠. subject,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subject가 뜻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뜻이 있어요? 주제, 그 다음에 제목 또는 학과, 여기까지는 굳이 적지 않을 거고요. 또 뭐 있어요? 백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 또는 피사체, 사진 찍히거나 그림 대상이 되는 사물도 되고요. 또 뭐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도전이죠. 뭐가 있었어? 종속되는 형용사, 영향을 받는 형용사. 서브젝트가 여기까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피실험자는 종속되는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subjective, 주관적인이잖아요. 또 object, 명사할 때는 사물,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나왔나? 대상, 또 있어? 객체, 사물, 대상, 객체. 그 다음에 동사가 있잖아. 동사할 때 뭐라고 했지? 여기서 나들 바뀌더라고. 반대하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objective, 뭐죠? 객관적인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또 명사를 쓰면 목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obj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동사인 object의 명사형으로 반대 이런 말입니다. 이의적 이런 말이에요. 됐죠? 한번 다시 복습해 드렸고요. application, 네, 적용 또는 응용이라고 많이 쓰이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신청이나 지원도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apply에서 나왔잖아요. apply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는 전치사 to를 쓸 때하고 전치사 for 쓸 때하고 달라요. apply to는 어디에? 적용되다 또는 적응하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apply for는 어디에? 신청하다, 지원하다죠? 신청하다, 지원하다. 됐죠? 전치사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ply의 명사 중에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appliance가 뭐죠? 네, 이거는 주로 가전제품만 합니다. 가전제품이라는 뜻으로 줄여 써요. application하고 다르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reason, 이유가 아니라 이성이라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이성이라고 꼭 외우셔야 되고요. 이 reason이 동사도 있어요. reason 하다, 그럼 뭘까요? 이때는 추론하다예요. 역시 필수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reasonable이라는 단어 있죠? reasonable.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성적인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도 있어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 우리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듣기 평가 할 때는 가격이 나올 때 이렇게 쓰이고요. 저렴한이라는 단어 중에 또 대표적인 단어가 affordable이에요. affordable. 이런 거는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reasonable, affordable도 같은 말 외우시고요. critic, 비판이죠. 자, 문장 보시면 coming of age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그 다음에 맞아 보시면 the personal diary 있게 일단은 주어 동사 보이시죠? 주어 동사보다 앞에 ing 나오는 것은 100% 분사구문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오랜만에 분사구문, 주어 동사 앞에 분사구문 해석할 때 뭐라고 했죠? 6가지. 시간, 이유, 비례, 양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있을 때는 주로 동시동작, 연속동작. 그래서 지금 죄송해요. 다시 한번. 분사구문 해석하는 방법,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 다음에 동시동작, 연속동작.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 그랬지?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oming of age, 발달한 상태가 돼. 18세기, 19세기에 누가? 뒤에 나오는 personal diary, 개인의 일기. 그럼 여기에 개인의 일기가 coming of age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발달한 상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주어로 넘어가서 개인의 일기는 되었어요. 센터피스, 중심물이 되었대. 어디에서? In the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구성에서, 현대 주체성의 구성에서 중심이 되었대. 그 다음에 at the heart of which, which 뭔지는 아는데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어.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컴마 다음에 나왔으니까 아마 개선요법이겠지만, 개선요법인 거 알면 뭐합니까? 용어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보통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컴마 다음에 후가 있고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일반적으로 뭐로 바꾸죠? 후는 and나 but 혹은 뭐 for나 though 플러스, 그 다음에 후가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원은 좀 그렇고, 뭐 그 사람은 하든지 뭐 그들은 하든지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치면 사물이니까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 비록 뭐뭐 하고 그것은 뭐뭐 한다 내지 그것들은 뭐뭐 한다 이렇게 읽겠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중학교 용어 아닙니까? 바로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관계대명사 이제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만약에 위치 앞에 뭐가 붙어 있어. 한 번에 안 읽히면은 지금처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으시면 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And at the heart of, 그다음 뭐겠니? 이때 위치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그 subjectivity 가리키니까 뭐라고 바꾸면 돼? it으로 바꾸면 되죠. 됐나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at the heart of which를 and at the heart of it 이렇게 바꿨죠. 그 and하고 it이 위치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읽으면 이제 쉬운데, 그리고 그것의 heart, 핵심에는, 심장 안의 핵심에는,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s the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c, 응용, 적용, 무엇에? 이성과 비판의 적용이다. 누가? 선행사가 is의 주어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이 부분은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말짱하게 안 쓰고 도치하는 거냐? 바로 뒤에 앞에 뭐가 있었어? at the heart, 핵심에, 어디에, 이게 뭐야? 바로 이게 장소부사 아닙니까? 지금 뭐 한 거죠?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명구로 이루어진 부사가 강조됐기 때문에 도치 구조를 쓴 겁니다. 자, 읽을 때 핵심은 이다, 적용. 이렇게 읽어도 내용 파악은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됐죠? 찜찜한 거 없애려고 해주는 거죠? to, 근데 여기다 to는 앞에 있는 이 application to, 아까 선생님 뭐라 해서 apply to는 어디에 적용되다, 적용하다라고 했죠. 이성과 비판의 적용. 어디에 적용. 됐죠? The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the self.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이렇게 이성과 비판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예요, 이다예요? 이거는 있다가 맞아요. 앞에 장소니까. 어디에 있다가 올리죠. 또 위치네요. 그리고 그것은. 됐죠? Allowed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허락했어. creation, 창조,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창조 내지는 지식의 창출을 허용했다.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개인의 일기라는 게 18세기, 19세기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나 보죠? 그렇게 되면서 개인의 일기가 현대 주관성의 중심이 되었대.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주관적인 얘기 일기에 주로 쓰겠지. 그리고 그 주관성의 핵심에는, 네, 이어지죠? 주관성의 핵심에는 이성과 비판의 적용이 있어. 어디에? 이해하는 것에. 일기 쓰면서 여러분, 자기 비판도 할 수 있고, 오늘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 이성적 판단 같은 것도 의기 속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더라. 참고로 이렇게 위치에 선 인사 앞에 있는 언더스탠딩이 되겠네요. 되게 거창한데 일기 쓰면서 물론 이제 여긴 18세기라고 했지만은 일기를 쓰면서 뭔가 주관적 생각이 정리가 돼. 뭐 이성과 비판 이런 게 정리가 되면서 뭐 새로운 지식도 만들 수 있고 일기의 여러 가지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84번은 따로 선생님이 설명할 단어가 없어서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고요. 바로 볼게요. Centuries ago, 몇 세기들 전에 people found it difficult. 사람들은 발견했다 그것을 힘들다고. 그것이 뭘까? 뒤에 투부정사 보이죠? 빨리 눈치채야 돼요. 가목적어, 진목적어였던 거예요. 됐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fou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초반 강좌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make, find, consider, keep, leave. 자, 선생님이 5개 말씀드릴 때 뭐 얘기했죠? 얘네들은 주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목적보호를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뭐뭐시 뭐뭐하다고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하다고 생각하다,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중에서 find하고 consider 있죠. 이걸 갖다가 이거 지금 보시면은 그것을 어렵다고 발견했다. 물론 발견했다고 해석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find나 consider는 참고로 그리고 이제 일단 쓰고 나면 think나 believe나 suppose 이런 동사들이 참고로 얘네도 목적어 형용사 5형식 쓰거든요. 얘네들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find나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형용사 나오면은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투부정사하는 것이. 네, 이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참고로 뭐 문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get, hold, render. 그럼 총 몇 개입니까? 이렇게 11개죠. 이 11개가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보호로 문법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뭐 하는 것? 투부정사하는 것. to imagine, 상상하는 것. 뭘 상상해요? 의문사로 시작하면 일단은 덩어리 묶음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 How someone could see an object. 어떻게, how는 2개잖아. 어떻게, 얼마나.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지 사물을.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죠? 그 다음에 또 목적어에 what color it is. 이것도 하나의 목적어에 명사절이 들어갔죠? how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들어가고요. 어떠한 색깔, 이때도 what이 컬러를 꾸미죠? 그것은, 이때 그것은 앞에 있는 사물, 그 사물이 어떤 색깔인지를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는 사물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상상하는 것,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색깔도 안 보고 그 사물이 뭔지를 어떻게 알았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심지어 오늘날도 You might find it surprising to learn. 똑같죠? 이시 가목적어, 그 다음에 저기 to learn이 지목적어 되는 거네. 당신은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문맥에 좋은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놀랍다고. 뭐 하는 것이? To learn about people.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learn은 뭐 여러분 공부하는 거 배우다, learning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꼭 배우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게 되다. 독해할 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여요. 참고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knowledge 지식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뒤에 대절이 나온다. 그래서 대절이 앞에 있는 knowledge랑 동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친구가 죄를 짓지 않은 게 그게 지식입니까? 이상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이럴 때는 그냥 무엇을 아는 것 이렇게 있는 게 문맥에 자연스러워요. 됐나요? 그러니까 특히 learn하고 이 knowledge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놀랍냐면 관계사지 to see an object 사물을 쳐다보는데 without ing 뭐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where it is 명사절 묶음 보이니?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거를 안 봐. 혹은 see it 그것을 쳐다보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위에 C가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아니야. without seeing 쳐다보지 않아. 이번에도 명사절 whether it is moving 그 사물이 움직이는지 아닌지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데 즉 여긴 과거고요. 여긴 현재인데요. 지금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똑같죠.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 어떻게 사물을 쳐다보지 않고 그 사물을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도 뭐 여기는 어디에라고 말했지만은 하여튼 어디에 있는지를 안 보고도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느냐. 참 놀랍다. 같은 거지. 예.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85번 단어 보시면 take. 뭐 데려가다라는 뜻으로 지금 보시면 take us to 어디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건 아닌데 take 다음에 A 다음에 to 다음에 B가 나오면 A를 B로 데려가다가 돼요. 참고로 이제 bring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는데 네, bring은 똑같은데 A를 B로까지는 똑같은데 데려오다라고 해석하죠. 어쨌든 이제 to를 써서 장소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fuse 많이 들어봤죠? 융합, aspire. A하고 spire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일단 열망하다인데요. spire로 끝나는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spire로 끝나는 단어들 respire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expire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 필수 단어죠. inspire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perspire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transpire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하나만 하면은 뭐 conspire 이것도 아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다 spire가 들어가 있는데 이 spire가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spirit 영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breath 숨 우리 그 숨 쉬는 거 있죠? 요것도 됩니다. 이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 숨 쉬거나 입으로 숨 쉴 때 그 영혼이 같이 느락느락 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전에 나왔던 지문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 어린 애가 막 태어났을 때 옛날 글이 쓴 거 어딘가 거기서 애가 울잖아. 그럼 울 때 입을 막아버렸대. 왜 막냐면 애가 막 울 때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미신 때문에. 네, 그 언제더라? 하여튼 예전에 있던 지문에 나왔었는데요. 미신이지만 어쨌든 옛날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들어가요. respire, re는 반복의 느낌 있죠? 이게 호흡하는 거잖아. 여러분 호가 내뱉는 거고 흡이 들이쉬는 거예요. 호 이렇게. 그 우리말이지. 한자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리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expire, EX는 어디 느낌이야?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원래는 기간이 만료되다라고 많이 쓰이는데요. 가끔 이게 죽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예, 아까 말한 뭐 끝나버린 거, 숨이 나가버린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expire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여기 쓰면은 expiration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간 만료도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라고 그러나? 요즘에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소비기한이라는 말을 쓰죠. 네, 이걸로 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inspire 중에 어쩌면은 뭐 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 수능 영어에서 강조하는 중에 하나잖아. 안으로 숨을 들어 넣어 보내주는 거 영감을 주다죠. 아니라고죠. 또는 이제 고무하다, 격려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또 영감이랑 inspiration 영감이잖아. 그 다음에 perspire 접두사 per는 뭘까요? 접두사 per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접두사 per는 through입니다. through. 그러면 통과. through는 통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through는 끝까지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perspire는 끝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뚫고 나온 건데 그래서 땀 흘리다.
선생님 통과 아니라며. 통과돼 있지. 땀 흘리니까 뭐야? 노력하셔도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transpire, trans는 옮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혼이 옮기는 거야? 무슨 뭐 미신이야? 그게 아니고 perspire랑 비슷하게 배출하다가 있고요. 물론 이제 perspire는 주로 땀이지만 얘는 나머지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명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판명되다로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spire, con에는 모이는 거죠. 모여서 숨을 쉬니까 뭐 하는 거야? 뭐 인공호흡하냐? 그게 아니고 공모하다. 여러 명이 모여서 나쁜 계획 짜는 거 있잖아. 공범되는 것들. 자, 스파이어로 들어간 단어들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해요. 얘네들은 어가 아니고 이쪽은 무조건 필수죠. 그 다음에 소셜 이코노믹, 소셜과 사회가 이코노믹 경제 합쳐서 사회 경제적인.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 유명한 더 비교급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선생님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렇게 말한다는 건 안 읽어봤다는 건데 누가 이거를 말이야 미리 안 읽어보고 강의 들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비교급 뭐죠?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죠.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죠. The longer we continue to believe, 일단 대절이 보이네요. 더 오래 우리가 계속 믿을수록, 수록은 여기로 끝나야 되겠지? 참고로 이때 long은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긴이야 길게야? 길게, 부사입니다. 믿다를 꾸미는 부사예요. 됐죠? 뭘 믿어? The computers will take us. 우리를 컴퓨터가 데려갈 거라고 우리를 to 어디로? 아까 두라고 했죠? A magical new world. 마법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컴퓨터가 우리를 들어갈 거라는 대절이 하나가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더 오래 계속 믿을수록 뭐 말수록 끝났고요. The longer we'll delay. 우리는 더 오래 우리는 미룰 것이다. 역시 이번에도 long이 앞에 있는 뒤에는 delay 동사 꾸미는 거죠. 무엇을?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그들의 natural 자연스러운 융합 with our lives 우리의 삶과. 그들이 누구야? 컴퓨터지 뭐. 그거를 미룰 것이다. 더 오래 미룰 거래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 읽으면 the hallmark, 이 hallmark는 특징. 무엇의 특징? Every major movement. 모든 중요한 움직임의 특징. 어떤 움직임? 관계사절 that aspires to be called the socio-economic revolution. 아까 에스파이어 공부했죠? 열망하는 움직임. 뭐 하기를? to be called 송태. 불리기를. 뭐라고 불려? 사회경제적 혁명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를. 열망하는, 희망하는 움직임. 자, 문장 구조에 하나 이상한 게 있죠. 뭐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컴마, 다음에 명사. 왜 명사예요? 긴데. 잘 보세요. 길지만 홀마크를 꾸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명사입니다. 문장 구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줄이면 주어, 동사, 컴마, 명사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문장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동격입니다. 뭔 소리야? 이 사이에는 주로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이게 동격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which is를 집어넣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더 오래 우리가 믿을수록 뭘 믿어? 컴퓨터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갈 거라고. 뭐 여기서 컴퓨터라고 말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포함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오래 미뤄. 뭘 미뤄? 컴퓨터가 우리의 삶과 융합되는 걸 미룬대요. 그렇게 미루는 것이 그것이 이때 선행사는 앞에 있는 내용 전체입니다. 이 얘기도 이제 이번 강좌에서 이거 구문 독해에서 별로 많이는 안 했는데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에 사물만 선행사가 되는 게 아니죠. 앞에서 말한 내용 전체를 선행사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루는 게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징? 이제 사회 경제적 혁명이라고 불리고 싶은 그런 어떤 모든 움직임의 특징이다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더비 요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컴퓨터가 우리를 뉴월드로 데려갈 거라는 걸 오래 믿을수록 그 컴퓨터 덕분에 우리가 많은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더 오래 믿을수록 그럼 컴퓨터에 대한 믿음이잖아. 근데 여기는 미룬다고 그랬어요. 미룬다? 뭐를 미뤄?
컴퓨터가 우리의 삶과 융합되는 걸 그냥 더 오래 미루고 그게 지금 사회의 특징이래요. 왜 미룰까? 이 문장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죠. 이제 앞뒤 문장 보시고 30번이 여러분 그 어휘 추론 어휘 문제지 않습니까? 어휘 문제는 항상 앞에 문장 뒤에 문장과 이 문장의 모든 그 정보를 결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만 보고는 힘든데 어쨌든 이제 있는 정보만 가지고 보면은 컴퓨터가 우리를 뭐 이제 더 새로운 거 할 수 있게 하는 걸 더 오래 미룰수록 그 컴퓨터가 주는 영향을 믿을수록 오히려 그 컴퓨터와 우리의 삶의 융합을 미룬다 하고 뒤에는 부정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데 뭔가 거부감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문제를 만약에 풀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문제 풀 때 기억 연습을 만들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85번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강의 86번부터 91번까지 하면은 일단 최근 3년치 좀 어려운 문장들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